제가 여기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책에서 요런 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책입니다. 여기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제 음,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번 사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주식 투자 타이밍, 이 책 제목이 주식 투자 최적 타이밍을 잡는 법, 이렇게 이제 제목인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월스트리트의,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시장 분석가.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그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장기간 그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렸던 책인데, 아무튼 이게 이제 미국에서 좀 주식 좀 잘한다는 분들은 이 책을 거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쓴 책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타이밍, 그 매매든 투자든 결국 이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고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여기 타이밍이란 것은 결국 이제 크게 이게 매수를 언제 하고 매도를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요거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매든 투자를든 해야 그 확률이 높아지고 리스크가 적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요 책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이평선 설명드렸던 그 150일 이평선, 이게 150일 이평선이 제가 중요하다. 저희는 이제 150일 이평선을 가장 중요한 이평선으로 생각하고, 그 150일 이평선을 저희는 일관성 있게 계속 적용해 가면서 앞으로 제가 아무튼 그 매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매도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책에 그 150일 이평선에 대한 설명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수강생분들이 한번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이거 보는데, 이제 이 책을 제가 뭐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내용들만 제가 좀 추려서 좀 설명을 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쌓는 것 플러스 아무튼 실전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저희는 목표인데, 그래서 주식 투자 최적 타이밍을 잡는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책이 돼 있는데, 저희는 요걸 다, 한 시간 정도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저희가 이제 그 저희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중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좀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저희는 투자자는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이제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 그냥 그래서 플러스 5% 10% 이런 수익을 낼 거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익을 하는 거고, 저희는 최소한도 가능하면 100%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최소 수익률을 플러스 한 50% 정도 이상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이런 수익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단타나 단기로 해서는 안 되고, 단타나 단기로 해서는 이런 수익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플러스 50% 이상 수익을 만들려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아무튼 시간을 더 보내서 이렇게 플러스 50% 이상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요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그 교육도 가능하면 이런 투자를 저희가 진행해 가는 데서 도움이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설명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차트도 이제 어떤 목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제 중장기 투자, 그래서 이런 수익을 내려면 이게 반드시 중장기 투자를 해야
중장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해야 이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차트에서 아무튼 이제 그 몇 가지 이 용어하고 그다음 차트를 이제 어떻게 읽어 가야 될 거냐.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제 주식에서 이렇게 이제 네 단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고점권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주식 주기, 이 주기가 이 사이클이죠. 이게 사이클 제가 했던 주식의 사이클을 이게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낼 수 있는 최고 수익, 그러니까 이게 잘 타이밍을 잡아서, 그래서 최고 수익을 만들려면 저희 개별주, 이게 개별 종목을 제가 그때 이평선 설명드리면서도 A 종목, B 종목 이렇게 말씀드린데, 그래서 그 이평선을 가지고 이게 개별 종목을 고를 때, 그래서 매수, 이게 결국은 매수를 잘해야 나중에 매도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매수를 잘하려면 어떤 뭐 기준이 있어야, 그러니까 차트를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최적의 매수 시점, 이 시점이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이게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 이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제 시점, 이제 타이밍.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잘해야 그 매도를 잘 할 수가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에 집중을 해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매매든 투자든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싸게 사서,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매매든 투자든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뭐 그럴듯한데,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든 매매든 해보면 이게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가 싼지, 그죠? 언제가 싼지, 그리고 얼마대가 싼지, 그죠? 비싸게도 마찬가지죠. 언제가 비싼지, 그리고 얼마가 비싼지,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있듯이 낮은 가격, 이게 낮은 가격이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격.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잘 안 통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왜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그 개인들이 사면은 떨어지냐. 그게 이 얘기예요. 요 얘기나 또, 요 얘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 왜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개인들이, 그래서 똑같은 10주를 사도, 삼성전자를 똑같은 10주를 사도 개인들이 사면 저기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 외국인들이 같은 10조를 사면은 그 5만 원에서부터 벌써 7만 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다, 안 맞는 얘기, 이게 안 맞는 얘기고, 좀 더 우리가 그 실전에서, 실제 시장 속에서 실전에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는, 결국은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이 뭐예요? 이게 비싸게 사서,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리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면 된다. 더 비싸게 팔면 돼. 이게 더 현실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이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한다. 이 말이 더 현실에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지금 시장에 그 2,500개 종목 중에서 그 코스피 코스닥계 종목이 2,500개 종목이 있는데, 그쵸?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보면 지금 종목이 2,500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 2,500개 종목 중에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왜 없냐면은,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2,500개 종목 중에서 싸게 살려면 얼마에 싸게 사냐면, 액면가에 사야 싼 거예요, 액면가. 액면가에 사야 그게 싼 건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2,000개 종목, 2,500개 종목 중에서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 종목을 액면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대주주죠. 대주주는 왜 그 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돼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면 왜 부자가 되느냐? 주식을 액면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액면가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액면가라는 게 보면은 보통 얼마 지금 삼성전자도 액면가 지금 100원이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설명은 좀 길어지는데 또 보면 이게 액면가가 보통 100원, 100원, 뭐 500원, 그다음에 좀 이제 우량주들이 이게 보통 1,000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액면가 비싼 게 한 5,000원. 그죠?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이었다가 이게 50분의 1로 하면서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짜리가 이게 액면가만 50분의 1로 하면서 100원짜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해서 액면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저거죠. 그죠? 저기 그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 거쳐서 지금 이재용 회장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 액면가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분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들은 다 그저 그거에 막 10배 몇 배 이런 가격에 시장에 사고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건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투자 대상이 되는 다른 것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이 언제가 싸냐 얼마가 싸냐 그럼 그 막연한 얘기죠. 보면 근데 비트코인이 저기 만 원일 때가 쌌냐, 그래서 10만 원일 때가 쌌냐, 그렇잖아요. 100만 원대 쌌냐, 1000만 원대 쌌냐. 지금 4천만 원 근처에는 이 가격이 싼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선거하려면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코프를 제가 25만 원에 드릴 때 그게 싼 거 아니에요. 비싸요. 그렇지만 25만 원에 사가지고 그래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에 팔면 더 비싸게 팔면 그러면 대박 수익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는 이렇게 이제 이 어떤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투자 철학, 투자자는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투자 철학은 이게 복잡하면 안 되고 이게 단순해야 된다. 제가 단순해야 된다. 정교하고 막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몇 개 뽑아놨는데 보면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때 그냥 어디서 좋다고 하면 그냥 사지 말고 최소한도 차트는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게 아까 얘기했죠? 그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고 그러니까 차트는 한번 보고 최소한도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게 사지 말아라. 이게 거기가 꼭지다.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호재든 악재든 나왔는데 이렇게 특히 호재죠. 호재는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종목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 그 이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싸다고 사는데 그것도 사서는 안 될 일이다.
주가가 폭락하면 거의 끝일 것 같지만 그게 보면 떨어진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 이 저자가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더라. 이게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그 종목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예전에 제가 PER 얘기 설명드렸는데 이제 기억 안 났을 거예요. 그 PER이 낮다고 해서 아무리 PER이 낮다고 해도 이 차트가 이렇게 하강 곡선,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일 때는 사면 안 된다. 그 종목을 사면 안 된다. 하락 추세일 때는 한 주인가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식을 판단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보고 이제 사기도 하고 상황을 보고 팔기도 하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샀으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 사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팔았으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팔아야 하고. 근데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때는 샀다가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때는 팔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려면 막 어떤 복잡하고 막 용어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투자 철학으로서는 그게 명쾌하고 그게 성과도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차트를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차트를 우리가 읽는 걸 잘해야 돼. 저는 이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차트를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보면 아무튼 그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러니까 위로 꼭지점이든 아래 꼭지점이든 이게 위에 이런 꼭지점이든 이런 아래 꼭지점, 그렇죠? 이런 꼭지점들을 잘 봐야 된다. 이제 차트를 지나간 차트를 보든 그죠? 지금 차트를 보든 이제 꼭지점을 잘 보면서 이 꼭지점을 잘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중간보다는 이런 꼭지, 그죠? 여기 아래쪽 꼭지, 위쪽 꼭지. 그래서 이제 하루를 놓고 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보든 길게 보든 그래서 고가, 저가 제가 이렇게 그 캔들에 설명드렸잖아요. 종가, 그 꼭지점.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제가 했잖아요. 주가의 흐름을 이분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주가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종목의 흐름, 시장의 흐름 그걸 보려면 이것을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필요할 때만 보고 보다가 안 보다가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읽으려면은 이렇게 좀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봐야 그래야 그 속에서 어떤 흐름에 가는 어떤 패턴을 그리게 되는데 이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패턴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미래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이렇게 예측을 100%뭐 맞추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한 70%에서 80% 확률로만 예측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100%란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70%, 80% 확률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예측을 해가려면 그러려면 어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된다.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이 어떤 패턴을 그려가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런 패턴들이 있었을 때 미래에 그게 어떤 흐름으로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것을 자꾸 이제 눈에 익혀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제가 이게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이라고 제가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종목의 그 거래량이다. 거래량. 이게 거래량이 많냐 적냐. 이게 근데 거래량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 그래서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거래량하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느는지 주는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느는지 주는지, 요것을 잘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잘 보면서, 그래서 거래량을 잘 읽을 줄 알아야
이 거래량을 잘 읽을 줄 알아야,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거래량을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은 그 과거를 분석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차트를 가리고 제가 계속 이제 차트를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차트를 읽으면,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차트라는 것이 그 선행, 그죠? 그 선반영되는 것을 차트 속에 미리 선반영되어 오기 때문에 차트를 읽으면 미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그 미래의 어떤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을 갈 건지, 그것은 이게 거래량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있던 바닥권에 있을 때 거래량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가, 그게 이제 세력의 흔적이고, 세력이 그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세력은 끊임없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는 게, 그게 이제 잘하는 건데,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잘 읽으면은 그 세력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이렇게 좋은 선택과 판단과 관리를 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디어 나왔네. 여기 보면 이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차트에서 이평선 얘기했잖아요. 이평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평선 설명드렸는데, 그 이평선 중에서 그 주간으로 30주간, 30주간 이평선이 중요하다. 이평선 중에서 그 이평선 중에서 중요한 이평선이 30주 이평선이면, 이거 일로 계산하면 이게 150일이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채팅에서 써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로 따지면 제가 이게 7.5월, 그죠? 7.5월. 7.5월 이평선. 이게 월 이평선을 볼 때는 7.5월 이평선이고, 일봉으로 볼 때는 150 이평선이 되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30주봉. 30주 이평선이, 이게 이제 30주 이평선.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실 때, 저희는 중장기를 목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관리해 가니까, 차트를 보일 때는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이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이 본인들이 혼자 보실 때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이 주봉 차트.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 주봉 차트로 설명드리잖아요. 1순위. 그래서 1순위로 주봉 차트를 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길게 보려면 월봉이나 연봉을 보고, 그리고 짧게 보려면 일봉이나 분봉을 보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평선 중에서 주봉 차트 중에서 30주간 주봉 차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평선을 저희가 하는 거에 맞춰서 한번 세팅을 해보셔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단순도 있고 뭐 가중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서 30주 주봉 차트를 할 때, 이동 평균 할 때 여기 가중치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 선택을 할 때.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이평선 그 세팅하는 거 설명드리면서 한번 일주일 동안 그 스마트폰하고 그냥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한번 이평선 한번 그 세팅을 변화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평선 이렇게 바꾸신 분 한번 써보세요. 한번 3분 써보세요, 채팅창에. 이평선 바꿔보신 분, 스마트폰하고.
그런 거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거. 그거 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안 하면 뭐 언제 해보겠어요, 그거. 자, 그냥 돈만 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차트를 보실 때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장기 정보 차트다. 이게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써졌는데 이게 이제 장기 정보 차트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책에서는 연봉을 얘기해요. 연봉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연봉하고 월봉, 월봉, 연봉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책이 써졌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 역사가 거의 막 300년, 200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역사가 지금 한 50년, 40년,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연봉보다는 월봉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트를 좀 이렇게 길게 보라는 거죠. 길게. 그러니까 이제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는데 더 길게 더 길게 이게 연봉이나 월봉을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이걸 왜 보냐면 이게 제가 얘기했던 요 이제 연봉이나 월봉을 봐야 그때 제가 뭐 설명드리면서도 그 캔들인가 설명드려서 설명드렸는데 이걸 봐야 이렇게 앞쪽에 과거에 제가 했던 이 매물대라는 것은 개인들이 막 물려 있는 자리죠. 이 과거의 매물대 자리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물대가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나은지 매물대가 없는 종목을 하는 게 나은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 좋죠. 음? 근데 이제 그 주식이 이렇게 종목이 좀 오래된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우량주들이 오래된 종목들이 많은데 몇십 년씩 된 이런 종목들은 과거에 많이 올라간 적이 있는 종목들은 앞에 매물대가 많은데 그 매물대를 보려면 이 월봉이나 연봉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차트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연봉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 월봉이나 연봉을 보고 매물대를 확인하고 그 종목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왕이면 앞쪽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그 막 몇 배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앞쪽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제가 그 포스코 홀딩스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포스코 홀딩스는 뭐 한 40%, 50% 가는 동안에 그죠? 에코프로는 막 몇 배를 갔어요. 한 6배, 7배를 갔으니까 보면 그런 얘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없는 얘기예요. 없는데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RSI 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RSI 선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RSI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보조지표로 RS 보는데 이 RSI하고 RSI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 이건 뭐냐면 이제 시장이 오를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코스피가 오른다. 제가 있잖아요. 2000에서 2600 갈 때 코스피가 2000에서 2600을 갈 때, 2600을 갈 때, 그러면 시장으로 따지면 보면 이게 30%를 올랐다는 거죠. 30%를 올랐는데, 시장이 이렇게 30%를 오를 때, 결국은 업종에 따라서는 이 30%보다 더 많이 올라놓은 게, 업종에 따라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2000에서 2600까지 이렇게 30% 올라올 때 어떤 업종인가는 이 코스피 오른 이 30%보다 더 오른다니 이 기간에 더 이렇게 더 오른다. 그러니까 30%가 아니라서 플러스 50%를 올란다든지 50%를 올른다든지 뭐 플러스 뭐해서 60% 올른다든지 이렇게 이것보다 더 오른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코스피가 2천에서 3천 갈 때 시장은 30%를 갔는데 그 업종 중에서 이렇게 30%보다 더 올라간 업종이 뭐였냐? 그게 그때 이게 그게 뭐였어요? 이게 반도체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이 이 코스피 업종이 30% 올릴 때 반도체 업종은 이것보다 더 크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더 크게 올랐고, 그러면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때에 보면은 이게 시장은 30% 올랐는데 시장보다는 이 반도체 업종은 더 큰 폭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많은 종목인데,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제일로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시장이 30% 올랐대, 삼성전자는 거의 100에서 200%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RS라는 것은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반도체 업종처럼 이렇게 시장보다 더 오른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은 30% 오르는데 이보다 이렇게 적게 오른 업종들이 많다는 거죠. 그 업종에 따라서는 그냥 플러스 20% 올랐다든지, 플러스 10% 올랐다든지, 플러스 5% 올랐다든지, 이런 업종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게 어떤 업종이 시장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거냐. 그것을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얘기한 게 이제 이 RS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1월달, 2월달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 한 2년 정도 올라갈 때, 그럴 때 시장은 30% 올라갔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업종들은 시장보다도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반도체 업종은 시장보다 더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갔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거의 100%, 200%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렇게 삼성전자,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게 이제 대장주 같은 거, 제가 얘기하는 대장주,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S선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차트에는 이 RS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만 하시고, 보면 RS라는 게 있구나.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도 언젠가는 이제 이런 RS가 차트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책에서 중요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RS가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는 차트로 이제 주식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의 사이클을 4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이제 기초 단계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이 여기서 출발하든 아니면 쫙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이게 바닥권에 오면은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 이게 횡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자리를 잡는 거죠. 그게 이제 기초 단계다. 그래서 기초 단계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기초 단계에 이제 이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럴 때 이제 이런 기초 단계에서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죠. 세력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종목을 가지고 이제 물량 확보를 하면서, 그래서 기초 지역에서 이제 1단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을 위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을 해서 이게 상승을 하는 2단계, 그 2단계가 이제 상승 국면, 상승하는 단계가 1조가 기초 단계.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글쎄 에코프로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단계 올라가면 이제 여기 고점권에서 이 책에서는 이제 최정상 영역이다. 저는 이제 이걸 고점권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고점권이고 여기가 제가 있는 바닥권. 바닥권.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 책대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기초 지역이 이제 바닥권. 제가 설명했던 바닥권이고, 그래서 바닥권이 이렇게 세력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쌍바닥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바닥권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승 국면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품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정상권에 가면 고점권이 드는데, 고점권에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세력들이 보면 여기서는 이제 매집을 하는 거고요. 그죠? 이거 이제 매집을 해서 어느 정도 두 배든 세 배든 세력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세력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에 가면 그 세력은 반드시 목표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나 어떤 투자 대상이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막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세력들의 목표가에 가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이제 고점권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단계에서 최정상 구역을, 서 여기가 이제 세력들이 매도하는 매도.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이죠. 매도하는. 세력들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사고. 여기 바닥권은 반대죠. 세력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고.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팔게 만드는 게 이 바닥권이고, 그 다음 이제 고점권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 거죠. 사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상 3단계고, 3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쇠퇴국면. 쇠퇴국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죠. 제가 했던 이게 상승 추세고, 이게 하락 추세고. 그래서 4단계에 오면 이제 쇠퇴국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책에서도 주식 사이클을 이렇게 4단계로, 그래서 여기 내려서 종목에 따라서 이제 세력이 들어오면 또 여기서 기초자격이 다 만드는 거고, 세력이 안 들어오면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거고, 그죠? 5년이든 10년이든 이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 사이클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뭐 세력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세력이 들어와야, 이 종목에 따라서 이제 개별주냐 우량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력이 들어와야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력이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단계로 해서 다시 이제 기초 단계를 가는데, 기초 단계가 만들어지려면 역시 또 세력이 들어와야,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와야 기초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그것은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 그건 달라지는 거죠. 그 부분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본다는 얘기죠. 자, 먼저 그래서 기초 단계는 이제 이 책에서는, 예, 자, 기초 단계에서 이 후반부에 갈 때, 후반부 기초 단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쌍바닥이죠. 이제 여기 원바닥, 투바닥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기초 단계로서 이게 어떤 단계가 만들어지려면 여기도 후반부에 가면 요쯤에서 이게 거래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거래량. 이 앞에보다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기초 단계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그래야 이제 이게 기초 지역이 좀 만들어졌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초 지역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거래량이 후반부에,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 그러니까 여기 후반부를 이렇게 넘어설 때, 그럴 때 거래량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와주는 게, 최소한 앞보다는 한 두세 배 이상 크게 나와주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모양이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보면. 그래서 거래량이 역시나 기초 지역에서도 중요하다.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이때는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이평선 중에서 이 주봉에서 30주 이평선하고, 추세선은 이제 이 저항선이죠. 여기 이제 그림이 작아서, 근데 이 저항선, 이렇게 저항선 있잖아요. 이 저항선 돌파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30주선, 여기, 이게 30주선이에요. 30주선. 30주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여기는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항선이죠. 저항선. 이게 추세선. 저항선. 저항선을 넘어서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설 때, 여기 거래량. 그러니까 앞에보다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해서 이제 32평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32평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하는 이 주가 흐름도 이렇게 상승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단계라는 거예요.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승 국면이 이제 어디서 끝날 건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게 30주 이평선, 30주 이평선을 가지고 이제 여기 상승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상당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승 국면으로 이렇게 아까 그 조건에 의해서 여기를 넘어서고 그다음 32평선을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경우는 드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간 건데, 보면 그런 건 이제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경우,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돌아오는 구간.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통 패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 대부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전략이 나온다는 것이죠. 보면서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이렇게 넘어설 때 이제 여기 거래량이 크냐 적냐가 중요한데, 이게 거래량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는 이제 단타나 단기를 할 게 아니고 중장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거래량이 어떤 크기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32평선으로 올라탈 때 어떤 거래량을 가지면서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나중에 이제 크게 갈 종목인지 적게 갈 종목인지, 그런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32평선 올라가면 결국 이게 이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고점, 이제 최정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고점권이 만들어진다.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고점권을 만들고 결국은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거래량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점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가 고점인지, 그렇죠. 올라가면 여기가 고점인지, 여기가 고점인지, 여기가 고점인지,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여기가 고점이지만, 근데 이렇게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이것도 고점 같고, 이것도 고점 같고, 그죠? 이것도 고점 같고, 고점 같고, 고점 같고, 그죠? 그걸 어떻게 판단해 갈 거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 고점으로 보이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매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 중간중간에 이 고점처럼 보이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도가 어렵다.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그래서 매도를 그래도 여기는 매도를 못해도 최소한 요 근처 가서 매도를 하려면,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도를 할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확률이 높게 요 근처에 가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도가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매수도 어렵지만, 매수는 어떤 기준을 몇 개 가지고 매수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매수를 아무리 잘했어도 그냥 이런 데서 팔아버리면 그 수익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팔아버리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갈 종목을 이런 데서 팔아버리면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해 갈 거냐. 그게 이제 실전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죠. 그런 게. 자, 이제 어려워도 해야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권에 왔다, 그 고점권에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도 고점권 같은데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와서 여기서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이게 계속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꺾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에코프로가 그렇잖아요. 지금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고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럴 때 이렇게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고점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산다는 얘기죠. 그건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판단이 잘 안 된다. 내 기준도 없고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비중을 늘릴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게 계속 갈지 꺾일지 잘 모르겠다. 그럼 누구한테 묻지 말고, 그죠? 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묻지 말고 그렇다고 여기서 더 갈 것 같다고 해서 더 사면 안 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반을 팔으라는 얘기죠. 반을. 여기서 잘 모르는 여기서 50%를 팔으라. 내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50%를 매도해라.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익절이잖아. 익절. 손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50%를 팔고 여기서 올라가면 들고 가고. 근데 여기서 반절을 팔고 반절을 또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웠다가 내가 생각한 어떤 선을 깨면, 그죠? 내가 생각한 어떤 선을 깨면 그때 나머지를 팔고, 그죠?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욕심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확실히 안다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들고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반을 팔고 그 반은 들고 있다가 그것도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들고 가서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익권에 가서 팔면 되는 거고, 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무작정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들고 있으면 또 다시 쫙 내려가 버리면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그도 이렇게 또 어느 선에 내려면 그때는 나머지 다 판다. 그럼 여기서 파는 것보다 수익이 줄겠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어떤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그 수익을 좀이라도 더 챙기고, 이 났던 수익을 좀이라도 뭐랄까, 아무튼 더 지켜내려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누구한테 묻는다고 해서, 그게 본인 종목도 아닌데 누가 내 종목처럼 이것을 대답을 하려면 그 종목을 계속 봤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차트 한번 보고 대답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근데 개인들은 막 어디가 종목 상담하고 막 물어보고 그 수익이 났을 때도 물어보고 그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겠냐는 얘기죠. 그분들도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점권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 이게 이제 쇠퇴국면이라고 했죠. 하락 추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고점권을 넘어서 하락 추세로 들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더 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저 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 하락 추세로 들어서면 이걸 여기 하락 추세에 들어서면 이걸 더 산다든지 없던 사람이 산다든지 더 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우량주니까 산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이 대표적인 게 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종목으로야 뭐 엄청나게 좋은 우량주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 추세로 들어가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30주 이평선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그래서 하락 추세가 끝나면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기초 지역을 거쳐서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것이 판단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해 보면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 단계를 거쳐서 상승 단계 2단계를 거쳐서 여기 이제 실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책에서 그려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2단계, 3단계 이 고점권을 그죠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한동안은 있잖아요. 한동안은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상승을 할 때는 이게 30주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30주 이평선을 벗어나니까 30주 이평을 벗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반등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30주 이평을 넘어가질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잘 이렇게 봐뒀다가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결국은 이런 데서는 못 파니까요. 이런 데는 뭐 고점인지 더 갈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고 결국 내가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정리해야 될 때가 어디냐, 그게 이 30주 이평선을 가지고 30주 지평선을 깼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요런데 그렇죠? 이게 더 뚫고 가면 어쩔 거냐, 이게 그게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뚫을 거다, 이렇게 이 경험으로 봤을 때 못 뚫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설령 뚫으면 뭐 뚫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매도했는데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이게 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하면 그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기준을 세워야 그 설령 이제 뚫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몇 번 안 되고 10번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보통 10번 중에 7번, 8번은 이렇게 못 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데서는 이제 종목을 입절이든 손절이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30주 이평선이 이게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쵸? 에코포트로 들고 있는 분들이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럼 언제 팔 건데요? 꼭지에 판다고요? 그 꼭지가 어딘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이걸 머릿속에 딱 놓고 가셔야 돼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미 수강생분들 머릿속에 다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요거 이제 어떤 주식의 어떤 사이클이다. 특히 이제 세력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우량주든 세력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개별주든 이런 종목들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할 거고 매도를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고 있으면, 그럼 매수도 내가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가 있고 매도도 그 적절한 타이밍에서, 꼭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도를 해서 크게 그죠? 수익을 만들고 그 종목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32평선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욕심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 하나라도 가지고 이걸 계속 적용시켜 가면
그러면 본인들의 매수 타이밍의 확률과 매도 타이밍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자, 이건 제가 이평선 설명드리면서 했던 거나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거 보면 이 책에서 지금 문제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A 종목하고 B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일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은 이런 지금 차트 그림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올라갔을 거냐, 이 종목이 올라갔을 거냐.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지금 보면 지금 여기만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앞쪽에 이런 매물대가 없는 거고 여기는 이 매물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평선을 이렇게 잠깐 뚫기는 했었지만 여기 뚫었죠? 이게 뚫었죠? 이게 뚫은 건 똑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같은 그림을 그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를 보니까 앞쪽의 그림은 결국은 여기서 뚫기는 했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게 더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 좀 뚫기는 했었지만 잠깐 뚫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 왜 그랬냐? 여기 앞에 이 매물대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뚫기는 했었지만 이 매물대가 작용을 해서 결국 여기서 하락 쪽으로 갔다. 얘기고 요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연봉 차트에 보면 연봉 차트를 보면 앞에 이렇게 매물대들이 있었던 거. 그래서 연봉 차트를 봐야 된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앞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이게 연봉인데, 이 연봉 차트로 봤을 때 앞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여기 앞에는 매물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매물대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올라갈 때. 그래서 이게 뚫긴 했었지만 결국 매물대 때문에 결국 주가는 흘러내려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반토막이 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까 했던 추세선을 뚫고 32평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까지 터지고 이렇게 그죠? 여기 추세선 돌파하고 32평선에 올라서고 거래량 돌파하고 이 세 박자가 딱 맞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매물대였고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가 딱 좋은 조건으로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게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었을 때 그 종목 중에서 내가 가장 종목을 고르려면 지금 제가 이평선 설명드릴 때도 그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자꾸 쌓으면서 좋은 종목이 이제 어떤 차트로서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그게 좋은 종목인지 이것을 똑같은 그림은 없고요. 이게 비슷한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 미래에 좋은 흐름을 갈 건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30주 이평선만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그 30주 이평선을 이제 중요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평선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 추세선 돌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같은 종목 저희 같은 게 개별 종목을 고르더라도 최고 이왕이면 종목 중에 그 업종 중에서도 가장 아까 삼성전자 같은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낼 그 대장주 그 대장주를 고르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 거래량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 그림하고 뒤쪽 그림을 보면은 차이가 뭐냐면 지금 여기 돌파를 해서 그 30주 이평선에 올라갈 때 여기 이렇게 30주 이평선 올라갔잖아요. 여기 30주 이평선을 올라탈 때 여기는 올라탈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지가 않으니까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밀린다는 게 다시 이렇게 다시 거래량이 여기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 올라는 갔지만 결국 여기 정고점 있잖아요. 정고점에서 맞고 다시 떨어져서 다시 제자리 왔다. 그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추세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32평선에 올라설 때 이 거래량 그러니까 앞에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큰 거래량이 이렇게 같이 터져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여기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거래량이 차이란 거지 거래량. 앞쪽 그림은 이게 같은 게 32평선 올라가긴 했지만 30주 이평선도 올라가긴 했지만 얘는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올라갔고 얘는 거래량이 큰 상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고 여기는 여기서 잠깐 돌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 보면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느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앞쪽에 이런 종목보다는 이 뒤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자꾸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RS는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 차트에 없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책을 보실 때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아직은 저희 HTS는 지금 이제 들어와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매수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 최적 가장 좋은 매수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30주 이평선이 30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래서 여기 앞에 정고점을 넘어서는 요런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거나 비슷한 거예요. 요게 일단은 30주 선을 돌파할 때 한 번 반절을 사고 그죠? 여기 두 번 사는데 50%를 이렇게 돌파할 때 사고 50%를 돌파할 때 그래서 제가 이 1000만 원치를 산다 그러면 한 500만 원치를 이렇게 돌파할 때 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갔다 가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여기서 500만 원치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 아니냐. 근데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여기 이걸 안 돌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반절만 사서 가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도 반복된 얘기예요. 아까 여기 반복된 얘기고 이것도 반복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30주 이평선 돌파하는데 이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좋다. 그래서 30주 이평선을 돌파할 때 이 거래량이 크게 터져져야 이게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100%는 아닌데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확률이. 그러니까 항상 이걸 100%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률이 높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뭐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투자자는 한번 베팅 해볼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게 이 확률에 베팅하는 거, 확률에 베팅하는데 낮은 확률에 베팅은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이렇게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해야
그래야 리스크도 관리도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상승도 상승폭이 크니까 상승도 잘하고 상승폭도 크니까 그러니까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리스크는 줄여놓고 수익률은 키우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잘 이렇게 적용해서 판단을 해가서 매수도 하고 또 홀딩도 하고 그다음 보유도 하고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면 10번에서 한두 번은 뭐 성공을 못 한다고 해도 그 성공을 못 해도 막 크게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막 원하는 수익을 못 만드는 게 실패지 개인들처럼 막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에코프로를 제가 25만 원 사라고 했을 때 사면 거기서 성공을 못 해도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막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응? 근데 수강생분들은 막 엄청나게 막 그 계좌 깡통 난막 반토막 나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 트레이더가 이게 매매하신 분들, 매매하신 분들하고 투자자, 저희처럼 투자자, 이게 투자자하고 매매자가 같은 종목을 놓고 30주 이평선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트레이더가 들어가는 타이밍하고 투자자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기초 지역을 거치면서 그 30주 이평선을 처음 올라탄 데는 여기라는 거죠. 여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제 여기 고점을 위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진 여기. 그러면 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여기 1번, 2번 타이밍이,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타이밍이고, 여기도 좋은 타이밍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번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1번 타이밍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희 같은 중장기. 이 중장기 투자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1번 자리고, 2번 자리에서 들어가는 아무튼 그 사람은 누구냐? 그게 이제 여기서는 트레이더인데 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매매를 해야 되니까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 2번 자리가 좋은 자리고 저희처럼 중장기 투자해서 이게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저희는 좀 중장기 투자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나중에 수익률이 커야 된다. 저희가 했던 50%, 100%, 200% 이런 수익이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중장기 투자자인 거고 이 매매자는 나는 수익률은 적어도 좋으니까 이게 막 50% 이렇게 50%막 이런 거 안 나와도 되니까 나는 그냥 5%, 10%, 20% 이런 것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게 매매자인 거죠. 그래서 매매자들은 2번 자리가 좋은 자리란 거예요. 2번.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매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타이밍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 교육에 들어와서 매매하신 분들은 그 제 교육이나 제가 드리는 종목이 예,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하는 목적하고는 많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음,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타이밍을 이런 자리에서 하는데 근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죠?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빨리빨리 가서 수익률을 만들어줘야 그게 매매자들이 원하는 거고 그죠? 저희는 중장기 투자자라서 좀 느리게 가더라도 나중에 수익률이 크면 된다. 이게 이제 저희고. 요 책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이제 매매자한테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책이고, 저희처럼 중장기 투자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데, 아무튼 저희 같은 게 중장기 투자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S까지 얘기해서 RS가 이렇게 올라설 때 이게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플러스로 올라설 때 이런 자리 여기 이런 자리죠. 거래량 RSI가 위로 올라가고 기초 지역을 끝내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확실하다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한 게 확률이 가장 높을 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게 이 그림이고, 그런데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잘 입력시켜 놓고 저희가 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수강생들이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냥 어떤 기준이 없이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런 기준이라도 가지고 그 종목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그러면 종목을 좀 걸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매매든 투자든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 계좌가 좋아지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이제 RS가 없으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RS도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이제 RS 이런 게 지금 HS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투자든 매매든 성공하려면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 흐름일 때 이런 시장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시장을 떠나 있으면 언제부터 상승 시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재미없더라도요.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매매든 투자든 계속 하고 있어야 시장 흐름이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갈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딱 포착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 시장 흐름이 좋을 때 이왕이면 그래야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 이게 내려갈 때, 내려갈 때보다는 올라갈 때 이런 때가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중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업종이죠. 업종이 저희가 이게 수십 개 업종이 있는데,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수십 개 업종이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이게 몇 개 업종이 올라가는데 몇 개, 몇 개도 아니면 한 두세 개, 서너 개, 뭐 두세 개, 한두 개,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한 서너 개 업종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이게 시장이 올라갈 때 업종 올라가고, 그래서 업종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장을 사놓는데, 이게 시장보다 이 업종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업종이 시장보다 수익이 더 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업종을 사는 건 뭘로 사면 되냐? 그게 ETF예요, ETF. ETF도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ETF를 가지고 업종을 살 수가 있다. 내가 해서 2차 전지가 이렇게 잘 갈 줄 아는데,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갈 줄지 내 종목을 모르겠다. 그러면 근데 분명히 이 시장 올라가는 것보다 2차 전지 업종이 올라가는 폭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잘 갈 거라는 건 아는데, 그런데 종목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업종을 해서 ETF 관련된 어떤 2차 전지 이런 형태로 매수를 해 놓으면, 그러면 어떤 업종을 매수해 놓는 게 되는 거냐 이죠. 매수를 해서 그걸 이제 투자든 매매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래서 상승세에 있을 산업군, 이게 업종이죠. 업종을 그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종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갈 종목이 뭐냐? 그게 대장주죠. 그 대장주를 이제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또 종목에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1단계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고, 이렇게.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나중에 맨 마지막에 찾는 탑다운. 숲을 보고 먼저 아무튼 고른다. 그래서 앞에 그 세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게 종목부터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장주, 이 대장주를 찾을 줄 알아야, 그래야 남들보다 같은 기간에, 같은 상승 시장에서, 같은 업종에서 남들보다 그 몇 배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기 전에 사고 나서가 아니고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나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알아보고 시장, 이제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흐름을 알아보고 저희는 시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코스피도 코스닥도 나스닥도 이렇게 시장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장을 왜 자꾸 보냐? 아니, 시장을 봐야죠. 응? 그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 앞으로 어떤 시장이 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로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인지, 앞으로 아무튼 시장이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 시장인지, 이런 거 알고서 해야죠. 응? 사놓고 나서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업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업종 몇 개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걸 찾아내려면 이제 어떻게 찾아내냐 얘기죠. 그래서 상승세인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책 사 보시면 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게 문제 형식으로 내놨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리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이게 이제 30주 이평선 30주 이평선을 이렇게 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정구점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요 시기에서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어디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거냐 요걸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일 것 같은지. 그래서 답은 3번 3번이 가장 좋은 답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까지 얘기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거래량이 필수로 이게 큰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앞에보다 최소한 두세 배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 좋고, 그래서 이게 32평선을 넘어가면서 여기 정구점도 넘어가는 요 자리 3번 자리. 3번 자리에서 다 사든 배팅력이 있고 내가 여기 버티겠다 하는 분들은 3번에서 다 사고, 나는 좀 무섭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 반절 사고, 어차피 이게 돌아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반절 사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자리는 3번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냥 쭉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요거까지 안 놓치려면 3번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이거 말고도 그 많은 좋은 얘기들이 이 책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책을 사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실전을 하고 또 저희가 하는 이 중장기 투자에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추려서 쭉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요것을 이제 요 정도 저희가 이평선도 좀 공부했고 그다음 이제 캔들도 좀 공부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플러스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30주 이평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30주 이평선이 왜 중요한지 그걸 이제 요 책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30주 이평선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우량주든 그다음에 개별주든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든 여러 가지 저희가 실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30주 이평선이 확률적으로 높은 이평선인지 아닌지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어떤 베팅을 할 때 이 30주 입병선을 어느 정도 믿고, 그죠? 누구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30주 입병선을 믿고, 그리고 베팅을 1억이든 2억이든 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면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아닌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이거 쭉 제가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그거 쭉 보고 다시 복습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잠깐 5분만 쉬었다고 했습니다.